이러한 만들어진 충매, 파우더 형태의 충매 입자를 하니콤 서포트에 감지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폴리머라이징 컴플렉스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담체는 SB15를 사용했고요. 사이트릭 엑시드라는 물질하고 란탄과 아이언의 프리커서로서 나이트레이트 솔트를 사용했고요. 아시겠지만 사이트릭 엑시드는 카르복실 그룹이 3개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알코올 그룹이 2개인 화합물을 넣어준 다음에 90도씨에서 90도씨까지 히팅을 하게 되면은 카르복실 그룹과 알코올 그룹의 에스트로피케이션에 의해서 반응이 되면서 네트워크 형태의 폴리머가 됩니다. 그게 폴리머가 되면 저희가 넣어준 이런 란탄이나 아이언 메탈들이 그 폴리머 네트워크 안에 잡혀있게 되고, 소성을 함으로써 오게닉 물질인 사이트릭스나 에틸렌글라이콜의 폴리머를 날려보내게 되면은 메탈 옥사이드 형태가 감지된 실리카 충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다가 여기 이런 폴리머라이징 끝난 다음에 젤을 바로 패시네이션 한 다음에 이러한 충매를 저희가 PCM에 다시 GC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러한 충매를 다시 에탄올로 와싱을 해주고 그 와싱된 충매를 패시네이션 한 경우를 PCM-EC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폴리머라이징 컴플렉스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런 폴리머라이징 컴플렉스 메소드가 용액 상태에서 완전히 믹스된 형태의 폴리머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이런 2가지나 또는 3가지 이상의 메탈을 사용하더라도 그 컴포지션에 있어서 매우 균일한 그런 메탈 옥사이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크리스탈 페이스에서도 매우 균일한 충매 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 메소드에서 들어간 메탈 프리커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는 솔트 형태의 메탈 프리커서를 종류에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릭 엑시드의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피니티 차이 때문에 메탈 로딩량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의 충매를 제조를 한 다음에 각각 그 소성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유기물이 날아가고 메탈 옥사이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TJ나 GSC 방법으로 분석을 했고요. 제 책에 보시는 것은 PCM-EC 충매에 대해서고 오른쪽은 PCM-GC 충매입니다. 앞으로도 GC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컬러고 EC 같은 경우는 블루 컬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에탄올 와싱을 거친 이후의 충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탄올 와싱 과정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던 에틸렌글라이콜이라든가 사이트리스 같은 미반응 유기물질들하고 또 충매 내부의 기공으로 감지되지 않고 바깥에 존재하는 그런 메탈 옥사이드 파티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서 이렇게 간략한 3가지 나타나는 피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초기에 이제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거나 또는 폴리머라이즈 된 오게닉이 날아가거나 또는 그 메탈이나 이런 부분에 결합하고 있던 카본이 날아가는 이런 피크들을 나타내고 또 그 웨이트 로스가 없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을 보면은 메탈이 옥시데이션 되면서 메탈 옥사이드가 형성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측에서는 이제 남아있던 에탄올 와싱하기 이전에 남아있던 그런 미반응 유기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매 제조한 그 파우더 형태 충매 입자에 대해서 BT로 기공 크기라든가 비표 면적이라든가 또는 기공 부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니콤의 감지된 형태까지 미리 보여드리면 좌측에 알수성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SBA15의 메조포로실리카가 갖는 특징적인 알수성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3가지는 이제 그 에탄올 와싱한 소성하기 전과 그다음에 소성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젤을 소성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그 하니콤에다가 감지를 시킨 후에 하니콤에 감지된 형태를 바로 BT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메조포로실리카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공 크기 분포에 있어서도 기공 크기가 약간씩 감소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메조포 레인지에서 이런 샤프한 기공 크기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하니콤에 감지된 경우도 물론 감지량 때문에 하니콤 전체에 비해서 무게에 비해서 감지량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기 힘드시겠지만 확대하면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공 크기라든가
비표면적이라든 서피스 에어리라든 감소를 하고 있다. 물론 하니콤에 감지된 경우는 앞서 파우더 형태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맞을 거고요. 기본 크기라든가 코어 볼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감소들을 하지만 하니콤에 감지된 후에도 이 정도의 기본 크기나 코어 볼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파우더 형태로 제조된 총매에 대해서 삭스로 구조가 헥사고노란 메소폴 실리카의 특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를 봤을 때도 이렇게 샤프하게 세 가지 프라이머리 픽과 패턴 서버픽이 나타나고 비율이 헥사고노 구조에 맞는 1대 3대 1을 맞추는 걸로 봐서 구조적으로도 SBA15이 제대로 유지가 돼서 총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페rovskite 타입의 옥사이드가 메탈 옥사이드가 형성이 되는가라고 해서 XRD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 삼은 JCDS의 란타늄 아이언 옥사이드의 XRD 패턴입니다. 이거와 좌측 왼쪽과 오른쪽 패턴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 20.98 정도에서 나타나는 메조포로 실리카가 갖는 아웃펄스 피크를 제외하면 그 란타늄 아이언 옥사이드 페rovskite 결정으로 갖는 피크들이 거의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레이쇼도 맞춰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로부터 저희가 란타늄 아이언 옥사이드의 페rovskite 결정 구조를 갖는 총매 입자를 SBA15이라는 메조폴 실리카 내부에 감지를 시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메조폴 실리카의 페rovskite 형체의 메탈 옥사이드를 감지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된 형태가 어떤가를 템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선 젤을 캐시네이션 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젤을 만들게 되고 에탄올로 와시를 하는 이유가 미반된 오게닉이나 또는 감체의 외부에 형성된 메탈 옥사이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탄올 와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메탈 옥사이드가 감체 완전히 외부 표면에 따로 존재하거나 또는 이렇게 감체 표면에 이런 어느 정도 크기가 큰 파티클들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PCM-GC의 경우에는. 반면에 PCM-EC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에탄올 와싱에 다 씻겨나가고요. 다음같이 내부에 물론 PCM-EC의 경우에도 이제 약간 외부에 존재하는 파티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공 안쪽으로 감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센으로 제조된 파티클의 모폴로지를 봤는데요. 우선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SBA15 자체가 제조되고 나면은 매우 불규칙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암석 덩어리 같이 이런 거라든가, 아주 길쭉하게 형성된 거라든가, 이런 형성으로 매우 불규칙한 현상을 갖는데, 이거를 좀 더 배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거의 균일한 형태와 사이즈 크기를 갖는 어떤 기본적인 단위들이 반복돼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란타늄과 아이언의 옥사이드 형태의 페rovskite 타입 그런 메탈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란타늄과 아이언의 아토믹 레이시오가 1대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SEM EDS를 이용해서 포함된 메탈의 컴포지션을 봤는데 문헌상으로 알려져 있는 1대1 비를 이루지는 않았고요. 정확히는 대략 1.5대1로 란타늄이보다 많이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결정구조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런 걸 봐서 란타늄이 사이트에 있을 때 카르복실 그룹과 컴플렉스를 형성하는데 좀 더 어필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충매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대상으로 한 가능 물질은 에틸렌글라이콜입니다. 에틸렌글라이콜은 염색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인데 물론 대부분의 바이오로 처리를 하지만은 처리의 효율성이 좀 낮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이 필요한 그런 대상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에틸렌글라이콜을 대상으로 총매 습식 산화 반응을 했을 경우에 제가 배치로 이러한 반응 조건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젤을 피시는 총매 같은 경우는 대략 80%가 못 되는 제거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반면에 PCM-EC 같은 경우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이 제거가 되는 것으로 더 활성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아까 템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PCM-EC의 경우에 어떤 SBA15이 갖는 5에서 7나노나 8나노 정도의 기공 내부로 메탈이 단지되었기 때문에 나노 크기의 아주 작은 메탈 옥사이드 파티클이 만들어져서 보다 반응성이 높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포 프로퍼티에서도 뒷표면적이라든가 기공 볼 크기라든가 부피에 있어서 PCM-GC보다 더 큰 값들을 나타냈고요. PCM-GC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반응 실험에서 에터렌 글라이콜이 옥시데이션 되면은 보통 이제 오게닉 엑시드 쪽으로 반응 생성물이 생기게 되는데 pH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는 과정에서 낮은 pH에서 이렇게 외부에 존재하거나 또는 따로 떨어져 있던 메탈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쉽게 녹아서 제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우더 형태의 촉매를 가지고 저희가 백지에서는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연속 공정, 연속으로 패스를 처리하는 공정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하니콤입니다. 하니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형태의 하니콤이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배기가스의 처리라든가 그런 기상 반응에서 많이 쓰이는 단체로 많이 쓰이는 물질인데요. 이런 거를 저희가 액상 반응에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파형 형태의 입자를 그런 하니콤에 담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하니콤은 포디라이트 결정 구조를 주로 갖고 있는 알루미나, 실리카, 마그네시아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고요. 사이즈는 63mm, 50mm 꽤 큰 걸 사용을 했고, 셀 숫자는 310PSI로 스퀘어 H당 300개의 셀을 있는 하니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하니콤은 여러 가지 반응에서 담치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연속 공정에서의 담체가 갖춰야 될 성질 중에서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서머 스터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높고 또한 구조적으로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많이 제공을 함으로써 촉매 담지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담지를 하기 전에 쌤으로 이제 하니콤 표면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데요. 이미 보셔서 아시는 분들겠지만 하니콤 서피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불규칙한 러프니스가 상당히 큰 그런 표면이 갖추고 있고 저희가 사용한 하니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어들이 대략 수에서 50마이크로까지의 포어들을 가지는 그런 매우 불규칙한 서피스를 나타내는 게 하니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요 제조된 란타즘과 아이언의 페로스카이트 결정 구조가 담지된 메소포스 실리카를 담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의 이런 담지 방법으로는 딥코팅이 많이 쓰이는데요. 저희도 딥코팅을 사용을 했지만 그 디스퍼션 에이전트로서 그런 글리세롤이라는 비스코시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딥코팅에 쓰이는 용매들보다 상당히 높은 30도 이상으로 비스코시티가 훨씬 더 높은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졸젤 같은 그런 조를 딥코팅하는 이런 방법에서는 파티클이 가라앉는다는 이런 문제들이 없지만 저희가 사용한 이런 촉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파티클이기 때문에 비스코시티가 상당히 높지 않으면은 딥코팅 과정에서 모두 가라앉아 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글리세롤을 딥코팅의 에이전트 사용을 해서 담지한 결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파티클이 담지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담지하면 엑사이트 패선에서는 그 담체가 갖고 있는 포디라이트라든가 라이트라든가 스프레 타입의 결정 구조의 피크들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앞에서 파우더 형태에서 결정 구조를 보여드렸던 그런 피크들은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란타늄과 아이언의 옥사이드 형태의 페로스카이트 결정 구조를 갖는 메탈 옥사이드 입자를 SBA15이나 메소포 실리카의 기공에 담지를 함으로써 촉매를 제조하였고요. 이러한 촉매들은 젤을 바로 캐시네이션 하는 것보다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미반 유기물이라든가 외부에 존재하는 사이즈가 큰 그런 메탈 옥사이드 입자들을 제거를 하는 메탄올 마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소성을 함으로써 가능성이 좀 더 뛰어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구조적이나 또는 기공 구조라든가 기공의 특성들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고 상당히 높은 값들을 보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글리세롤이라는 디스포시티가 높은 물질에 디스퍼션 시킨 다음에 그런 파티클들이 가라앉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이를 하니콤이라는 서포트에 변질을 해서 연속 공정에 쓸 수 있는 촉매를 제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속 공정에서의 반응 데이터를 오늘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다이어그램, 스크립트 다이어그램을 가지는 반응계를 제작을 하고 하니콤이 실제로 방지될 때 반응계를 제작을 하고 반응 실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발표 때는 아마 연속 처리 공정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